유신의 전화쇼! 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의 전화쇼입니다. 월요일 개편으로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네. 주말에 가족들 보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동갑으로 보일까봐 아버지 안심하세요. 이제 염색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저 단골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단골 수족관에서 고기도 보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유신이 외출 안 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 오늘 인천 갔다 왔어요. 네,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너 때리려도 가고 싸가지 없는 분. 자, 오늘 유신의 전화쇼 1부 잠시 후에 뉴스 까기,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소외, 그리고 먹방 여성 BJ의 협찬이란, 그리고 파트너 BJ는 뭔가요? 네, 운영자하고 친하면 주는 파트너 BJ. 부러운 것보다 이거 우리가 정경유착 뭐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공서와의 유착, 운영자와의 유착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들하고 친한 애들은 다 줘, 아낌없이. 자, 1부 뉴스 까기 50분, 2부 전화개그 50분, 그리고 3부 웃긴 사연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은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뉴커 후원 쇼핑. 요즘 뭐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다 술 처먹고 다니나. 자, 전화 말씀 듣고 1부 뉴스 까기 UCC 브리핑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서, 지금 유신쇼 어디로 보는 거야? 우리 마마는 팝콘TV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보고 있어? 형님, 우리 떡대가 유튜브를 좋아해서요, 영어 잘하거든요. 떡대야? 뭔 개소리야? 우리 마마랑 나도 형님인데 팝콘TV로 봐야지, 안 그래? 알았어요 형님, 오늘부터는 팝콘TV로 볼게요. 사자TV 유신쇼 팝콘TV로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빛이 떠올라 밤하늘을 숨겨왔던 나의 이제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유신쇼에 대한 애정, 뉴커 후원 쇼핑. 유신의 고양이, 유신의 거북이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모릅니다. 네, 1부 시작했습니다. UCC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방겔 특파원에 따르면 오늘의 키워드는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함께 MT 갔는데 왜 소외감을 느껴야 할까요? 라는 내용으로 많은 특파원들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사건인즉 함께 MT를 갔는데 한 사람만 왕따 당하다시피 노래방에서 홀로 잠을 자고 그리고 거실에서 홀로 잠을 이루는 슬픔에 차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함께 간 MT라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안 맞더라도 끝까지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임방겔 특파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MT 가서 소외시키지 맙시다.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요새 대륙의 먹방에서 협찬 열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데 맛있는 척 먹느라고 곤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표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느껴져서 많은 먹방 팬들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연으로 한번 재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극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요즘 대륙이나 다른 방송에서 유행하고 있는 먹방, 한마디로 맛있게 음식을 시켜 처묵처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협찬 음식을 먹느라 맛도 졸라 없는데 시청자를 속이면서 꾸역꾸역 처먹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라는 제보가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재연극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해당 BJ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정말 짱이야. 그래서 시청자들은 급증했고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먹기 싫은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똑같은 음식을 자기 돈 주고 사 먹었다고 하는데 표정은 개썩은 표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륙에서 먹방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자 개나 소나 남녀노소 누구나 음식을 앞에 놓고 처묵처묵하고 있습니다. 영자들은 앞다투어 먹방데이다, 먹방 스페셜이다 선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적불명의 협찬을 받아 처묵처묵하면서 졸라 맛도 없는 음식을 시청자에게 속인다면 이것은 먹방이 아니라 병방이 될 것입니다. 맛있는 방송이 아닌 병맛의 방송,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먹방 트렌드죠. 공중파 케이블부터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처먹다가 본인도 건강도 해치고 시청자도 졸라 어이상실이죠. 지금 저희 직접 제보가 됐는데 재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BJ만 믿고 그 음식을 시켜 먹었다가 개도 안 처먹었다는 제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륙에서 방송 보다가 정말 맛있어 보여서 맛있다고 해서 저도 시켜 먹었죠. 그런데 이런 개도 안 먹을 거를 이런 아이씨 에피 왈왈왈왈 물어버려 이 도둑놈 왈왈왈왈 개까지 화를 내네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짱나 짱. 네, 그 BJ만 믿고 협찬된 음식을 시켜 먹었다가 실망스러운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시청자들의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 방송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라고 대묻을 텐데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있으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만 소개해주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변호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욕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반대로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정몽준 후보를 변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바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선관위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들, 형의 집행 기간 집행이 유예 기간인 사람들이나 그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누군지 아시죠?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도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면 가까운 선관위에 바로 신고를 해주시거나 사자TV 유신쇼에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아주 빗발치는, 저는 뭐 선관위에서 칭찬받았거든요. 너무 잘했다고. 이 서식을 어디서 구했어요? 이 서식을 어디에서 구했어요? 뭐? 서식을 어디에서 구했어요? 어디에서 구했어요?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선관위에서 비치하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저 이제 서식 폼 그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얻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아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의 서식 폼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뭐 칭찬받았습니다. 예전에 뭐 클린 유시 캠페인 저 집회 신고했을 하러 갔을 때도 경찰서에서 칭찬을 받았는데요. 자, 채팅창에서 탑이제이 얘기하시거나 체크하시면 블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탑이제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자꾸 딴 얘기하고 그러시면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UCC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즘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니까 댓글이라든가 방송 채팅창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요거 걸리면 셉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후보자 모욕이나 비방, 모욕이나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서법상 강력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댓글이나 채팅하시는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프리카 TV에서 파트너 BJ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생방송, 방송 두 가지 장르로 하고 있는데 특혜 의혹이 불고 있습니다. 늘 대륙에서 이벤트만 하면 뽑히는 사람들이 항상 뽑히는, 네, 신기하죠. 묻지 않아도 무지도 따지도 않고 선정해 드립니다. 예, 아주 뭐 차별화가 극을 쩔죠. 굳이 누가 될 줄 아는, 모든 이벤트를 하든 뭘 하든 누가 될 줄 예상할 수 있는 정말 예상이 확실한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 TV가 파트너 BJ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공지하기 전에 이미 주요 BJ들에 의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정된 BJ들의 컨텐츠나 방송이 뭐 좋으니까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공정한 기준이라든가 뭐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영자 씨 맘대로 영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BJ들이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붐이라고 하죠. 대륙에서 유튜브를 만드는 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일단은 파트너 BJ가 수수료가 80%이기 때문에 70%, 10%가 올라가는 거죠. 아주 뭐 누구나 아무나 지금 유튜브 만들어 놓고 동영상 파트너 BJ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다리만 타던 분들이요. 사다리 타고 백두산 타고 네, 열심히 타던 분들이 요새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UCC 부분은 이제 요 정도. 오늘은 뭐 크게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소외라는 내용인데요. 자, 연중 캠페인 소외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을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화 좀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연중 캠페인. 와랍와랍 소외감에 나는 울어 소외감에 노래 불러 소외감에 참에 쩔어 Yo No Yo 제키 나는 행복하기 위해 MT를 갔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대화를 걸어주지 않아 20분간 노래 부르고 노래방에서 자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밥을 안 먹어도요 자기네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거실에서 이불 덮고 자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소외감에 눈물이 나죠
오, 돌아올 때 혼자 버스 타고 왔어. 요, 나는 그렇지만 상처받지 않았어. 요, 내가 모두 여기를 좀 끄고. 자, 연중 캠페인 소외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사 브리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것만 하기로 했었죠. 너무 많은 것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벌써 15분입니다. 조금 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서울 박원순 큰폭 우세 경기 초접전이라고 하는데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51%의 지지율로 35.4%를 얻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1%포인트 내에 초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가 42.1%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를 10%포인트 남짓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KBS 등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은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김진표 후보가 35.7%,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34.8%로 역전을 했어요. 1%긴 합니다만은 몇 대 몇? 자,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호의 그 열풍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세월호 때문에 지금 사실 새누리당이요 아까운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정몽준 의원 지금 뭐 몇 선입니까? 10선인가 몇 선이? 그 정몽준 후보도 내보냈죠. 그 다음에 남경필 후보도 내보냈죠. 원희룡도 내보냈죠. 지금 아낌없이 지금 뭐 장관하던 유정복 장관까지 뭐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인물이란 인물은 다 내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월호라는 큰 태풍을 만났죠. 근데 사실 기회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좀 일찍 사과를 하고 일찍 대비하고 빨리빨리 대응만 했어도 이런 이 태풍이 이렇게 강력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유가족들이나 피해자 실종자 가족들을 화나게 만들고 그 분노하게 마니까 그 실종자나 유가족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다음에 또 보수 진영에서의 막말,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 그리고 정몽준 아들의 막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정말 보좌진 안타깝습니다. 좀 전략을 정책이나 이런 걸 내놓으라고요. 그냥 색깔 논쟁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옆에서 지금 세월호 열풍 있었고 심지어는 실종자 가족한테도 뭐 그거 색깔 논쟁 하려다가 피를 봤으면 좀 색다른 정책이라든가 신선한 정몽준 후보가 또 경제인 출신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정책을 좀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무슨 그런 이념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네요. 이제 뭐 막내 아들도 안 도와주고 아내분도 안 도와주고 보좌진도 안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양상이 계속된다면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지방선거 수도권 잠깐 낼름낼름 해드렸고요. 이기는 사람이 짱이죠. 다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 원전 발판으로 경제 협력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 원전 발판으로 경제 협력 다각화. 사실 이 원전 외교의 핵심이 그분이었거든요. 마누라, 꼼꼼하게 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 외교의 허와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지 이 원전 외교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벌었고 국익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MB가 뻥쳤다가 부풀렸다가
이게 그 이득이 될 가능성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그 여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가기로 돼 있었답니다. 근데 갔단 말이죠.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 상황에서 거기를 꼭 갔어야 되느냐? 이미 허당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 MB 때 허당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를 굳이 가야 될 것인가?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누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전소를 친자연적인 발전소로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질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도 짓고 남미에도 짓고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그 후쿠시마도 있고 체르노빌도 있고 위험한데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뭐 죽을 놈은 다 죽고 살 놈은 살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잘 관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서 맨날 멈추나요? 저놈 잡아들여. 자, 하여튼 저기 뭐 이 아랍에미리트 외교하러 가셨기 때문에 잘하시길 바라겠는데 굳이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인데 여기 갈 필요가 있었나? 그런 아쉬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원전 외교의 달인이시죠? 우리 카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 저는 동지로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시간 보내고 와라.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른 큰 사건 터지면 묻힐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강해지는 총리실 이번 주 후임 총리 지명. 막강은 3강. 이르면 내일 5월 20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후임 총리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총리실의 권한은 막강해진다. 안전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와 정부의 인사와 조직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혁신처가 총리실 산하에서 신설되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로니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새우 젖 까고 있네. 총리실 강화는 연병. 내가 살다 이런 뻥은 웃는 얼굴로니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이런 개수작 떨지 마세요. 뭔 총리실을 강화해. 강화는 총리실의 유리를 강화하겠죠. 총리실의 유리를 강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고요. 항상 총리에게 권한을 준다고 했었지요. 그랬습니다. 한나라당 때도 그랬고 새누리당 때도 그랬었지요. 그런데 총리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총리 이름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 총리실의 유리를 강화 유리로 바꾼다는 건 아니겠지요. 총리실의 비대를 강화 항아리로 바꾸겠다는 건 아니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계속해서 강화안에 개수작 뜨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독립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산하에 둬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국무총리한테 모든 거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아구리 되시요.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왜 이거를 굳이 재난안전처를 총리실에 두려고 하느냐? 총리는 갈 수 있거든요. 전구예요. 얼마든지 총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총리 한 번만 하면 그 영광은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 재난안전처나 그 다음에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혁신처를 두려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총리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모든 의견이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밑에 있어야 누가 말을 들어 먹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책임져야 되고 언제 갈릴지 모르는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대통령은 잘릴 일이 없잖아. 쉽게 잘릴 일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 둬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내각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윤문식 해설위원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국민을 호구로 보나. 이런 호구와트 같은 놈들이 주둥이를 휴전선 크기로 찢어버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주둥이에 짜장면 3톤을 넣어서 비벼버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추노를 시켜서 목을 쳐버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자, 이번에는 이정섭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개념 밥 말아먹은 썩은 이런 공무원들은 참기름을 바른 다음에 염산, 횡산, 폐와 마늘을 넣어서 폭탄 15개를 처묵처묵 한 다음에 불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옥불이 그냥 펑 터지면서 그냥 가겠죠. 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단일 후보 표기 곳곳에서 잡음.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보수 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는 20일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쓸 때 단일화에 참여한 단체를 명기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추대받았음에도 단일화 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유권자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후보에 전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니라 몰라 후보. 그래서 엄정화 씨가 이 선거 이거 단일 후보의 그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라, 후보를 몰라, 누가 나오는지 할아버지인지. 몰라 누가 나오는지. 몰라, 알려주질 않아.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선거하면, 나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벽보험 붙여주지 말고요, 그 버스 버스 그 정류장 같은 데 있잖아요. 정류장에 그 스크린을 이용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 정보를 공개한다든가, 깔끔하게. 맨 벽지에다가 그 못생긴 아저씨들 사진 붙이지 말고, 사진만 보면 막 맨날 애 안고, 평상시에 애하고 뭐 치아지 다니면서 그냥 애를 이렇게 하고 막 모르는 아줌마랑 이렇게 손잡고 막 찍고, 막 할머니랑 이러고 찍고, 이거 하지 말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이 버스 정류성이나 그러니까 뭐 공항, 버스 정류장, 이렇게 좀 시간이 필요한 데 있잖아요. 극장, 뭐 CGV나 이런 쪽에 멀티 스크린을 장착을 해가지고 영화 볼 때 좀 대기할 때 우리 지역 후보 누구 나왔나, 이런 것들을 표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 들겠지만 후보자를 알아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면 사전 투표장에 멀티 스크린을 통해서 자기 지역 후보를 검색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지, 누가 나왔는지 뭐 단일 후보고 니뽕 후보고 지랄 연병 후보고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엄정화 누나가 좀 앞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그저 젊은 배우랑 키스만 하지 말고. 다음 내용입니다. 수상제 구조, 민간인이 중심, 군안 강화 빠진 해법.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이 이번 사고 대책으로 나왔지만 정작 더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순환 구조를 국가가 아닌 민간에 맡기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의문부터 답을 내야 된다. 사실상 해경이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모른대. 그래서 언딘은 얘네들은 인양 전문 업체인데 얘네들이 구조 이걸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실종자들이 배야? 실종자를 배야?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뭐 병신? 아니 지금 실종자를 구하고 구조를 구명을 해야 되는데 배를 인양하는 업체를 불러다 놓은 거야. 언딘 쪽에서는 우리는 백원지로 갔는데요. 백원지로 갔는데 시신을 구하라는데요. 이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언딘만 믿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만 웃는 얼굴로니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언딘이 아니라 해경을 포함한 정부가 병신인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엄앵란 해설위원이 한마디 합니다. 어맹난인데요.
병신들이에요! 고엘이에요! 네, 이거 뭐 우주 대병신들입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대안으로 해경을 해쳐야겠다. 60년 된 거를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해경을 왜 해체해요? 해경의 문제점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람, 장비 두 가지가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사람. 실무 책임이 없는 애들이 다 위에 다 박혀 있어요. 다 낙하산이란 얘기예요. 해양수산부 낙하산. 실무 경험도 없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잘라. 응? 잘라버려야죠. 다 해임해야 책임으로 다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 경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이 있는 사람들 다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특채를 통해서 민간 잠수부들, 특수부대 출신들 이런 다 가능한 사람들을 특채를 통해서 모집해서 팀을 꾸려야죠. 팀을 꾸려서 팀이 어디 있습니까? 서해안 팀, 남해안 팀, 동해안 팀 해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서 잠수부들이 일본처럼 예를 들어서 한 30명을 몇 교대로 2교대로 대기시킨다. 3교대로 대기시킨다. 그래서 대기를 해서 교대해가지고 시키고 평상시에는 수질 체크라든가 해양 이렇게 순찰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시키고 바로 구조할 수 있도록. 아니 해경이 말이죠. 수영 못하는 해경이 있어요. 해경인가요 이게? 안녕하시렵니까? 저 해경인데요. 수영을 못해요. 아니 해경이 구조하러 갔다가 해경을 구조해야 될 입장이야. 아니 바다에 짠데 해경이 수영을 못해. 그러면 구조하다가 나 빠졌어요. 나도 구조해 주세요. 이게 무슨 개판이냐고. 해경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을 재배치시키고 제대로 모집을 해야 돼요. 이번에 해경 뽑는다면 그 뽑는 사람들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뭐냐? 구조하고 구명하고 안전 이런 교육들을 핵심으로 해서 뽑는 기준을 다른 거죠. 필기 시험 해가지고 필기 시험으로 뽑을 게 아니라 이 개 수작 시래기 같은 놈들아. 필기 시험 봐가지고 뽑지 말고 학원에서 이 찐따 같은 놈들아. 듣고 있냐? 실무 중심으로 뽑아야 된다. 물론 그 이론도 중요하죠. 하지만 6대4, 7대3으로 실기를 위주로 하는 반드시 그렇게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경 없애는 거 반대입니다. 누구 맘대로 없애요. 60년 동안 유지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거기가 부패했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 맘대로 조직을 없앴다 만들었다 지랄 연병. 장난감이야. 해경이 레고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레고 부쉈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장난이야? 아니 국가 조직이 장난도 아니고 60년 동안 유지됐으면 이유가 있는 것이지. 경찰청에 투입시켜? 나중에 이제 경찰차 타고 구조 가겠네? 저기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예 경찰차 보내드릴게요. 이런 계산기가? 여기 바다라니까요. 예 경찰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 총리실 산하에 국가재난처. 저 국가재난처죠. 저기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씨발 넘어갈 수박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저 112에 전해가지고 여기 강도 들었어요. 예 배 보내드릴게요. 예 배를 보내주신다뇨. 여기는 육지인데요. 지랄 연병 오고 자빠졌네. 아주 지랄 연병 오고 자빠졌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중요한 거는 인적 쇄신, 실무 경험 없는 것들 다 자르고 낙하산 지금 박근혜 정부가 1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섹시남 팝콘 4개 고맙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하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섹시남 팝콘 3개 2개 고마워요. 낙하산 안 한다고 했는데 제일 많아. 섹시남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섹시남 팝콘 10개 고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나와주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이. 임자 대한민국이 큰일이구만. 내가 쫓겨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나라가 망조구만. 박 씨가 잘못했어. 나는 그래도 미국 말만 잘 들었지.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박통 이것도 해야 돼.
뭐야? 이 영감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땡크로 밀어버려. 누가 내 딸을 뭐라 그래? 응? 나는 경제를 살린 사람이야. 어떤 놈이 그래? 피카츄 불러. 100만 볼트 맛으로 좀 봐야 되겠구만. 나 함부로 까지 말라고. 다 잡아드리겠어. 네, 이번에는 DJ 나와 계십니다. 예, 체키 100K DJ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배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배민국입니다. 보수라고 하면서 보수를 쳐받으면서 보수 짝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살구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계속해서 나라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수를 받고 보수인 척하는 이 짝퉁 보수 일배 새끼들, 이런 놈들은 인간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놈들은 후쿠시마에 수출을 하고 크림반도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에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새우 젖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팝콘을 쏘면서 방해하는 섹시남도 나쁜 새끼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무튼 그 해경 해체 많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섹시남 팝콘 100개 그리고 6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했는데 정말 말을 잘했네요. 보수를 받고 잠깐만요. 보수를 받고 보수인 척하는 보수 짝퉁들, 일배충. 섹시남 팝콘 13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3분 정도 남았는데 전화도 받아봐야 되는데, 자, 궁검찰 합참 설계도 유출 관련 13곳 압수수색. 지금 이 순간 아이구야. 섹시남 팝콘 1004개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검찰 합참 설계도 유출 관련 13곳 압수수색. 합참 설계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관련 업체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가 알려자는 유출된 설계도가 국방부의 기밀로 보관 중인 설계도면과 대부분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정보력 최고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뻥치고 국가 기밀을 해제해가지고 풀질 않나. 북한의 무인기라고 하면서 장난감 같은 비행기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도 무인기 몇 개 있다고 국가 그 비밀 사항을 공개하지 않나. 이번에는 합참 설계도까지 가져가세요, 맘대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참 설계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인기 대수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상회담 기록물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첩자나 간첩 필요 없고요.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알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나라는 알아서 알려줘요. 합참 설계도가 유출됐는데, 만약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합참 설계도가 유출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통령 탄핵하자고 했을걸요. 난 도대체 우리나라 안보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가 중요하다. 국가 재난보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 근데 세상에 합참 설계도가 합참이라면 전쟁이나 유사시에 미군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그 모든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가 뿌려졌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중국집이죠. 백악관에 근무하고 있는 오 씨입니다. 오바마 씨라고 있는데요. 자, 중국집 나와주시오. 백악관 나와주세요. United States here. 한국 병신. 믿었던 우리도 병신.
둘 다 병신, 셀프 병신. As hey to you is 우리 새우젓됐고, 북한만 먹으면 폭파 터져 뒤져 함께 글로벌 병신. 예. 자, 미국의 중국집 백악관의 오 씨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유출된 가치 병신 됐나요? 국제 병신이 된 현실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둘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20일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전처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아래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국가안전처를 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배경을 닮은 설명자료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법무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성격도 강하므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재난관리를 통합 수행하면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는데 뭔 개소리입니까? 아니 청와대 밑에 두라는 거지 국가안보실이랑 통합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 국가재난실, 그렇죠? 아니면 국가재난본부, 국가재난원, 그리고 그 급을 총리급, 부총리급이나 뭐 최상급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솔직히 국정원장이요 국무총리보다 세요. 그거 아십니까? 국정원장이 국무총리보다 더 세. 왜냐?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의 명령 아니면 안 들어도 됩니다. 쌩까도 돼요. 쌩까꾸 열도에 가서 새우 잡아서 젓갈 담아도 됩니다. 국정원장의 파워가 그 정도예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명령만 받으면 됩니다. 대통령에 보고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재난실, 국가재난본부, 국가재난원 그 수장도 대통령 직속이고 그 사람에게 정권을 주면 다른 사람은 다 협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했죠. 뭐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청와대 산하에 있는데 제대로 못했다. 욕 바가지로 먹겠죠. 바가지로 그냥 욕 처먹. 욕을 드립니다. 바가지로 퍼드립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사건 터졌어. 책임져야 되겠네. 책임 총리니까. 총리 안녕. 나 갈게.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임무 교대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경복궁에서 그 창 들고 시간마다 교대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명단 쭉 리스트 해놓고 참가번호 5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K. 오늘도 선발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국무총리는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고 잘릴 수 있는 그런 말 잘 듣는 순종적인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캐스팅하겠습니다. 어머 사랑해요. 눈물 잘 흘리고 감성적이고 그런 연기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해요. 소울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지가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는 소울이 필요해요. 책임 반, 잘림 반. 네, 국무총리 K. 오늘은 누가 될까요? 네, 그래서 국무총리 K 해가지고 그 선택해가지고 리스트별로 한 명씩 이제 잘리면 되겠어요. 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재난처를 두려고 하는 청와대의 꼼수는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청해진 해운 책임에서 발빼나 파산 문의 기업 정리 임박. 얘네들은 무슨 파산 전문이야. 내가 제불함이야. 아니 뭐 이놈 새끼들은 뭐 사고 치고 전에도 파산하고 기업 정리한 다음에 다시 헐값으로 다 사들여가지고 사업하더니 파산 전문 무지도 따지지 않고 파산을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죠.
이거 당연히 사법부에서 이거 파산 신청 받아들이는 판사 있으면 그 사람이 국가 재난입니다. 사법부의 재난이죠. 와, 이것들 진짜 아니 그 청해진 해운을 가진 그 저기 뭐야 유병헌 그 저기 뭐 실질적인 오너인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장난치나 이것들이. 자, 이거에 대해서 박완규 씨가 노래로 불러두겠습니다. 방해 천년이 가도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어. 국민들이 죽여버릴 거니까. 입을 그냥 저기 뭐야 남해안 길이로 찢어버리니까 어디서 도망가려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아주 지랄 연병을 오자빠졌어 아주 그냥. 자, 다음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저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이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성추행 개인 교습 논란,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성추행과 개인 교습 논란을 일으킨 성악가 박모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 홍기현 교무처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수 윤리를 위반하고 개인 교습 문제를 일으킨 박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었다. 앞서 박 교수는 개인 교습을 하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해부됐다. 예술가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술을 모든 악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연주를 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게 이제 금기였고, 네. 이제 뭔가 새로운 연주를 해보고 싶은 거죠. 뭐 피아노도 연주해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연주하고 싶은데 동의 없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연주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 없이 연주하다가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견탔어 갈 거야 견탔어? 견탔어 된장국 먹고 된장국? 견탔어 갈 거야 견탔어? 잘못 연주하시면 경찰서 갈 수 있으니까. 요거 전문인 범죄 전문 해설위원 양아치님께서 나오고 계십니다. 쉬쉬 마시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무지게 살게요. 쉬쉬 마시고요. 정말 양아치네요. 어떻게 교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양아치니까 할 수가 있죠. 저는 양아치니까 시원하게 콩밥 먹고 오세요. 시원하게 콩밥 먹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오랜 꿈 순간 물거품 대학 해경학과 대혼란. 아니 대통령께서 뭐 이제 문재인 의원은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좀 비판이 일고 있는데 해경 폐지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를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아니 저 어떤 집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의 원인이 부뚜막이야. 그럼 부뚜막을 고쳐야 되는데 부뚜막과 부뚜막을 쓰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방법을 달라 해야 되는데 집을 다 태워버린대. 집을 태워라! 아니 부뚜막에 뭐가 금이 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이 났다면 그 부분을 정비하고 다시 불이 안 나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를 해야지. 아니 부뚜막에 불 났다고 해서 집을 다 태워버려? 60년 된 집을? 전통을 자랑하는 집을?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채팅창에서 그만 싸우시고요. 네. 벌써 50분 다 돼가네. 큰일 났네. 작게 하는데도. 유병헌 부자 행방 놓친 검찰 수사 어쩜 노출. 나는 우리나라 검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다 잡아들이거든요. 근데 유병헌이 금수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가지고 경찰 병력 뭐 5,000명 뭐 안에 작전 짠에 지랄을 하다가 이제 놓친 것 같다. 정말 유병헌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 검찰도 못 잡아요. 아니 국내에 있는데도 못 잡아.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잡는다고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 같다고 병력부터 작전 뭐 철저하게 짜고 있다고 얘기해놓고는 오늘 발표한 게 유병헌 부자 행방 놓친 것 같다.
나간 것 같다 금수원에서. 이게 장난입니까? 금수원 앞에 구원파 애들 막 대변인들 뭐 성명 내고 이거 하고 이걸로 시간 다 끌고 유병헌은 뒷구멍으로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우리나라 차별 쩔어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계부 계모에 학대받은 기구한 운명의 11살.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A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2004년 첫돌이 지나자마자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갔는데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3살배기 A양에는 2006년 새어머니가 생겼다. 단란했던 이때만 하더라도 A양에게 불행이 닥치리라고는 아버지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재혼 후 A양의 아버지는 암에 걸려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2년 만에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계모인 김모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A양의 친어머니에게 연락해 아이의 양육 문제를 논의했다. A양의 친모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다며 김 씨에게 양육권을 부탁했다. 김 씨는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80만 원과 가끔 식당에서 자비를 하며 번 돈으로 A양을 키웠다.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서 힘겹게 A양을 키우며 우울증에 앓게 됐다. 김 씨는 4년간 혼자서 A양을 키우다가 2012년 이모 씨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A양에게 새아버지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이 씨 역시 아무런 직업 없이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60만 원으로 생활한 처지여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않았다. 오히려 이 씨는 매일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를 때면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술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며 어린 A양을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리는 가정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심지어 우울증을 앓던 계모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늘 풀이 죽어 지내야 했던 A양은 담임교사의 주선으로 지역 아동보호센터에 심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A양의 사연은 이웃 아동보호센터 상담교사 등을 통해 경찰에 알려졌고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차례에 걸쳐 A양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20일 이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통에 담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트린 A양을 폭행하고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계모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의 한 쉼터에서 보호를 받는 A양은 여전히 가족폭력에 대해 계모를 보호하려는 듯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지 엄마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때려도. 그래도 지 계모도 엄마라고 11살짜리한테 쓰레기 심부름 시키고 술 심부름 시키고 이런 개는 뭐야 이거는. 이런 아메보다 못한 헤르메스보다 못한 놈. 이런 헤르메스보다 못한 놈들이 정말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제가 마무리는 우리 내가 얘를 안 부르려고 했었는데 부를 수밖에 없네요. 이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이런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지. 안녕 톰. 안녕 톰. 이 귀가 처먹었나. 안녕 톰. 안녕 톰. 준비됐지? 이런 평생 밀어 처먹다가 벽에 똥 치러 갈 똥똥을 수정과의 작같은 개동 18번째 10에서 귤가라 인맥던 기양동과 이 산세벨에 지옥도 100,000번을 가라 이 18번네 같은 놈들아. 이 중국산 계산도 안돼 에이스도 환불도 안돼 이 시팔로마 I'm your father 이런 샤떠메 키마스 도날 딱저 이런 이엠병 이 시팔로마 그냥 왁적적인 실병 막 발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파이어에 그냥 터뜨려버라니까. 잘했어. 꺼져. 아빠가 오랜만에 와서 좀. 자, 이 새끼들은 뭐 지옥 가도 티오가 없을 것 같아요. 지옥보다 더한 곳이 있으면 그걸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아무나 애 못 키우게 해야 돼요. 자, 단신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국민은행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신청 개수작. 염수정 추기경 내일 개성공단으로 방북한다는 얘기 있고 내일 여름더위 서울이 26도까지 올라간다.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부가 벌써 55분이 돼버렸어요. 오버가 됐습니다. 2시간 방송인데 오버되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마무리를 그거 있고 세계는 지금 해야 되겠군요. 자, 세계는 지금 해경 해체는 어제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경유착이죠. 아까 사법부의 그 문제 좀 말씀드렸는데 유병헌을 못 찾고 있습니다. 유신이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 잡는데 유병헌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언론 연락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DC 인사이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나와주세요. Hello, I'm Cedric Mickey Mouse, Mickey Mouse, Shut up Mickey Mouse, 감초 장난하냐? Enjoy, yeah, very famous. 뭐 5,000명, 폴리스 대기 김대기, yo, right here, at you, 거짓말 Shut up Mickey Mouse. 국민이 병신을 보여? 이런 왜 I'm your father, you Shut up Mickey Mouse. 네, 자 이번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Bonjour, mademoiselle. 유병헌, 해리포터. 2명 망토 착용해보루 못 잡아보루 북한 잠수함도 못 잡아보루. 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한 중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나와주세요. 알라알라 안 잡는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른 놈은 다 잡는다 라라라라 시위 집회하는 놈 다 잡는다 라라라라 유병헌은 못 잡나 라라라라라. 네. 자 다음은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나와주세요. 멕시코 나와주세요. 에스란도, 메크란도, 코리아, 피리, 청탁, 정경유착, 에스티브라토. 그러다 멕시코 된다. 목 잘린다. 이 씨브르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국민들. 이러다 멕시코 마약놈들 처먹고 목 자르고 쑤시고 자르고 난리 났더라 또. 니도 멕시코 꼴 안 나라면 정신 차리라 대한민국 국민들 알았나? 자 이번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도쿄 나와주십시오. 건방아 한국 새끼너 또라이네. 그렇게 당했는데도 더 당하네. 헌터니와 그러다 후쿠시마 꼴라네. 스거이 더 찍고 다시 찍어주고 그러다가 니도 대가리에 더 끼짜증난다. 헌터니 스거이. 자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으로 갑니다.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떠져이 내시팔라마 한국의 저세 망했다야. 해경 없앤다야. 우리 고기 막 잡는다야. 못 잡지라야. 변신 잡아봐라야. 따야 내시팔라마. 자 다음은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해경으로 갔지? 네, 지금 저 유병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 나와주세요. 안녕 스키 개스키 똑같은 스키 못 잡는 스키 안 잡는 스키 똑같은 스키. 유병헌 못 잡아 안 잡아 스키. 시간 지나 잊어버리면 그때 잡아 스키. 약하게 처벌할 스키 나쁜 스키 호러 스키. 자 이번에는 네, 마지막으로 평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나와주세요. 여기는 평양이다. 우리는 김정은의 고무작당 장성택의 주둥이 멱을 딴 강력한 납잡이 부대가 있다.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유병헌과 그 가족 일당을 바로 잡아 장성택 꼴을 낼 것이다. 우리에게 의뢰하면 조금만 돈 받고 잡아다가 대령을 할 것이니 우리에게 달러로 입금을 해라. 그러면 우리 특수대원들이 유병헌과 그 작당 가족 세력들을 모조리 잡아서 주둥이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며 똥꼬에 여물을 채울 것이다. 이상 통신 끝. 네.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자 혼님 팝콘 5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드린 건 잠시 후에 적어드리고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화성인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성 특파원이 있습니다. 자 화성에 나가 있는 특파원. 병신들 또 당했네. 에이 참. 또 찍어주겠지 병신다. 아이고 유병헌 못 잡는다고 지랄. 뭘 못 잡아. 공안사범 다 잡더만 이석기 잡는 거 봐봐. 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보시고 싶었죠?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 해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유마이 장난치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별에서 온 도민준입니다. 제가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석기다. 다른 사람들은 잘 잡는데 유병헌은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걔네들은 자기가 잡고 싶은 놈만 잡는가 보구나. 옆에서 전지현이 한마디 하는군요. 야! 그 새끼 잡아와! 주둥이 찢어볼라니까! You are my.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바했어요. 오늘 분위기 너무 탔습니다. 1시간을 지금 처먹어 버렸네요. 전화기 그 시간 줄겠는데. 자, 1부 뉴스 가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전화 한 통화도 못 받았어. 자, 잠시 후 2부 전화 개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유신의 전화쇼 1부 뉴스 가게는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많이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유신쇼를 후원하는 습관 뉴스 커뮤니티 후원 쇼핑이 함께합니다.